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추운 날씨, 주말부터 너무나 추워진 날씨였죠. 이 날씨를 겪으며 스튜디오에 딱 들어왔는데 시장은 너무나 혹독하게 진행이 됩니다. 양지수 1% 이상 오늘 크게 밀려나면서 코스피는 현재 2050선, 코스닥은 672선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그냥 겨울에 이불 속에서 겨울 진리 영화인 나 홀로 집에나 혹은 러브 액츄얼리 이런 영화를 보면서 출근도 하기 싫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실 겨울하면 딱 떠오르는 영화가 러브 액츄얼리죠. 그리고 스포츠 게임에서 우승팀이 마운드로 쏟아져 나올 때는 꼭 퀸의 We Are The Champion 노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이면 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꼭 한 10번쯤 들어줘야 될 것 같지요. 이렇게 각 상황에 그리고 때에 맞게 꼭 해야 될 것 같은 진리의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신다면, 경제방송을 즐겨보신다면 12시 40분의 진리 아이템은 또 박민영의 SNS 아니겠습니까? 주식에 대해서 함께 궁금해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간, 오늘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500만 원을 넣고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두 분과 곧장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밝게 웃으며 시장 올랐어요. 종목 수익 나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 요즘엔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 제 포트에서도 딱 한 종목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포트 상황 들여다볼게요. 자, 한국전력이 2.8% 오늘장 추가 상승 보여주면서 한 10% 수익 구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푸드, 그리고 서울반도체, 인터로조, 서진시스템 모두 1, 2% 소폭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비중들이 일단 많지 않아서 크게 손실을 보고 있진 않습니다만 서울반도체가 오늘 손절 라인을 이탈했습니다. 9.3% 손실, 2만 원의 손절가를 잡았었는데 지금 19,600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포트에 대한 종목 이야기 먼저 하고 두 분의 오늘의 종목들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 차장님, 인터로조와 서울반도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인터로조는 박 차장님의 종목이었고 서울반도체는 그냥 김진경 팀장님의 종목인데 오늘 손절을 좀 지켜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각각 답변 주시겠어요? 인터로조는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좀 음봉나면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 사실 하락하다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런 경향이 조금씩 생길 수도 있어요. 올라오면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오고 시장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는 작은 종목 치고는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근 컨셉이 많이 빠진 종목들 지금 올라오는 시장이라서 낙폭 과대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크게 더 빠질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IT주들이 다 이제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 원칙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손절선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울 때 해야 실력이 늘지. 남들 다 좋을 때 수익 나면 몇 프로 수익 나서 파는 거 그런 거 잘 지켜봐야 자기 실력 느는데 도움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어려울 때 안 좋을 때 리스크 관리해서 손절해서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실력을 결정한다라고. 이 주식은 이제 언제든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손절선 못 지켜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게임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식 지금 좀 팔고 현금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풀로 현금 다 질러놓은 것보다 현금 없이 주식 다 질러놓은 것보다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내일 또 다시 주가가 오르리란 보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흔들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켜놓은 원칙은 꼭 지켜야, 정해놓은 선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서울반도체요. 진즉에 지난주에 팔아버릴 걸이라는 생각을 또 오늘 와서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심정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짱민영 앵커님, 진짜 1%라도 수익이 나면 바로 팔아야 될 듯 기다리니 계속 손실이다 이런 얘기 해주셔요. 이렇게 손실을 반복하고 손절을 반복하다 보니까 문득 내가 이거 손절하려고 이걸 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엔 그냥 주식을 안 하는 게 답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원칙을 지켜보자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박 차장님의 의견이었고요. 건대리님도 동의하십니까? 서울반도체. 그리고 건대리님의 종목 서진 시스템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5주를 샀었습니다. 일단 뭐 포트에서 큰 손실은 아니에요. 4,000원 정도 손실인데 서울반도체와 서진 시스템 같이 의견 주시죠. 네, 뭐 일단 거의 뭐 이제 저희 내수주, 방어주를 제외하고는 네. 일단은 좀 정리를 먼저 하고 가시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제 2019년 좀 대비해서 좀 전체적으로 장이 1,900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현금화 비중을 더 늘리는 좀 투자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수주들이 이제 대안으로 나올 것 같은데 뭐 KTNG라든지 그리고 이제 배당주들 뭐 SOE 이런 부분들이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지금은 좀 적격일 것 같고요. 현재 뭐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서울 반도체가 뭐 반도체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뭐 LED 쪽이지만 미중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좋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2018년 총 한 8조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좀 전망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다 관심에서 좀 제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5G도 역시 실적이 좋더라도 수급 여건상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도 약간 소폭 하락을 했지만 손절을 하는 것이 지금은 바람직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중국이 뭐 결산 항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시간이 뭐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지금 좀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내일이면 이제 브렉시트 관련돼서 영국에서 이제 하원에 이제 결의가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이 이번 주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까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좀 조심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좀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고민을 하면서 두 분의 각각 한 종목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두 분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박재영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이요. SL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홍섭 대리님의 오늘의 종목은 EG. 네, EG. EG가 오늘 제가 아까 본 그 종목 맞죠? 20% 급등. 네. 잠시 후에 얘기 듣겠습니다. 박 사장님의 종목 먼저 갈게요. SL이요. 자동차 부품사인데요. 사실 현대차, 기아차나 이런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이 종목을 제가 살 수 있을까? 이 종목명을 보고 딱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동차 업황이 안 좋은데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한데 최근에 컨셉이 뭐 그러면 반도체는 좋아서 안 좋아서 빠지나요? 반도체 시작 굉장히 좋은데 하락하고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올라오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반도체가 엄청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정상적으로 유지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단이나 낙폭 과대주 이런 데 좀 노려볼 만한데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현대차가 올라오는 것 같고요. SL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오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동차로 이제 다 싸잡아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꽤 괜찮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 회사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차한테 좀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다라는 건 조금 좀 과격한 표현인데 네. SL이 현대차 때문에 크긴 했지만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이제 방향등, 그 헤드라이트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SL이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싼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가 한다라고 해서 SL은 자기 살 길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현대차 비중이 줄어들고 미국의 GM을 잡았습니다. 네. GM 쪽 매출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중국이 또 GM에서 판매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GM 쪽 판매 이제 차종이 늘어나다 보니까 GM의 이 헤드라이트 납품은 MS 쪽 미국 시장에서요. SL이 1등입니다. 여러 글로벌 업체를 제치고 SL이 1등이고요. 그쪽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 최근에 이제 픽업 트럭과 SUV를 포함해서 한 3개 차종 정도 더 그 수주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어떤 증권사에서 단일 이제 업체로는 한 60만 대 정도 규모가 되니까 가장 큰 규모의 수주가 나올 것이다라는 공격적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GM 쪽 그 물량 오더를 좀 받고 있고요. 여기 길리 이제
자동차, 중국의 로컬 업체죠. 이쪽에 매출 비중이 한 3%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신규 수주가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싼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모비스가 이제 직접 만들고 비싼 차종, SL이 기술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현대모비스가 아직 따라오지 못할 정도예요. 네. 그래서 지금 G90죠. 그러니까 에쿠스 신형 모델 여기라든지 팰리세이드 이런 쪽에 신규로 납품을 하는 게 SL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차종에는 SL 걸 쓰고 조금 저가 모델이 들어가도 되는 거는 이제 직접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나오는 신차들이 다 비싼 차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그 차들은 일반 헤드램프가 아니라 LED를 달고 나오거든요. ASP 자체에서도 다릅니다. 지금 뭐 ADP라고 해서 헤드라이트가 이제 운전자와 교감을 해요. 최근에 뭐 핸들을 꺾으면 라이트도 방향을 다른 쪽으로 비추고, 그다음에 뭐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쪽과 연동을 해서 CPU가 연동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다가 향후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전기차에는 LED 램프가 100%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반 헤드램프에 비해서 전력 소모량이 3분의 1 정도뿐이 안 돼요. 전기를 적게 써야 오래 갈 수 있는 게 전기차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SL의 LED 램프 같은 경우에 진짜 전기차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네. PTC 히터 같은 거 봐요. 그냥 열내는 히터 모터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우리 산업이라든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SL도 마찬가지죠. 모든 전기차에는 LED 램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가가 높은 제품의 매출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안 좋은 거지 이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을 할 거고, 뭐 GM이라든지 중국 쪽에 이제 판로가 넓어지는 뭐 그런 SL 입장에서는 실적이 계속 좋아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자동차 업황은 별로 좋진 않지만 네.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일봉으로 보셔도 많이 빠졌고. 기관이 참 많이 사줬네요. 그렇죠. 네. 이 구간은 SL 아메리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M 실적 때문에 주가가 3만 원대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뭐 현대차가 안 좋고 GM 쪽에서 MS 넓혀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16,700원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측면에서 낙폭 과대 측면에서 SL을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L이요. 일단 한동안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 거래가 실리면서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SL 자동차 쪽. 저의 우려에 대해서 조목조목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가격 라인 저희가 어디까지 보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산다면. 일단은 오늘 당장도 매수해도 괜찮으시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목표가는 저는 전고점이 22,000원 정도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손절은 이제 14,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요 박스권 깨고 내려가면 네. 15,500원 요때 이제 깨고 내려가면 바로 이제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보시면 14,000원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좀 긴 안목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14,000원 안 깨면 뭐 여기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질 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부쩍 손절 라인이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 방향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는 거겠죠. 안 좋으면 바로 쳐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루에 8%씩 뭐 10몇 %씩 오늘 깨지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짧게 손절은 짧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 대리님께 짤막하게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SL? 네, 일단 뭐 전기차 관련된 거기에 또 들어가는 LED 관련된 부품들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 뭐 그런 부분에서는 내용은 괜찮은 것 같고요. 현재 그 내연기관 관련된 자동차 판매량이 전 세계 한 8,700만 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전기차 판매량은 한 120만 대에서 130만 대 수준인데 그 기울기를 보면은 내년도 그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가 한 180만 대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그 급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전기차 관련된 그리고 뭐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뭐 플래그십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좀 고가형 자동차들은 이미 다 LED 램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까지 플러스 알파 효과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현재 주가 수준도 뭐 밸류상으로도 부담 없는
진입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L 나눠봤고요. 앞서 2G 보자마자 깜짝 놀랐었죠. 왜냐, 오늘 21% 급등하고 있는 이 종목, 그리고 최근에 뭐 몇 거래일이죠? 11월 말 26일부터 해서 하루 빼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주실 거면 진작에 주시죠. 왜 오늘 26% 이렇게 20% 이렇게 넘어갈 때 주셔가지고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네, 그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종목을 보내는데 이게 좀 조금 이제 이틀 정도 쉬고 3일째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방송 시간을 이제 맞이해서 굉장히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일단은 회사 좀 내용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이제 동사가 생산 판매하는 그 폐라이트용 산화철을 이제 전자제품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2015년 그 고투자용 산화철을 출시를 했습니다. 동사를 포함해서 세계에서 2군데 회사만 생산하는 최고급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처로는 이제 전기차 그리고 무선 충전용 뭐 소프트 페라이트 시장 이런 부분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고급 모터용 하드 페라이트 시장까지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치주보다는 이제 성장주로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 점유율로 이제 보자면은 일본의 TDK 그리고 중국의 TDG 등 우량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4년부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해마다 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이제 사용처로는 이제 전자제품하고 자동차용 모토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단히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뭐 TV라든지 컴퓨터 통신기기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무선 충전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두각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냥 USB로 이렇게 연결했었지만 고급차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홀더 쪽에다가 이제 놓기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충전하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이제 사양으로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태양광, 풍력 그리고 전기차용 부품까지도 이런 부분에 들어서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거기에 대해서 고급 산화철이 신규 수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출 다각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수소 차량 탑재용 이제 저장소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15년 6월 정도에 그 고체 수소 저장소 개발 관련된 구체 개발 과정을 선정을 당해가지고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카이스트와 함께 이제 그 산업화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그 정부차 어떻게 수소차 관련된 육성 사업으로 좀 수혜가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재 조금 이제 상승 여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까지도 아마 EM코리아가 이제 살짝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정부 정책 발표라든지 그리고 내년도에 뭐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내년도에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수소차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산업 육성들이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위에 상단이 한 16,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이제 월봉으로 보자면은 거의 한 6만 원 정도까지 갔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 그 위에 상단이 16,000원, 17,000원 정도 때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약간 좀 길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락이 크기 때문에 한 7,700원 밑에 하단이 저가 7,700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EG 얘기해 주셨어요. 박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급등을 거듭하는 이 종목. 이게 제가 아는 그 이지가 맞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게 그 최대 주주가 박지만 씨인 거 보니까 2012년도에 그 대선 테마 그 종목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이제 움직임들이 이런 쪽 뭐 남선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수소 충전과 관련된 오늘 수소 충전 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그쵸. 주가가 오늘 일진다이아. 움직이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글쎄요, 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높은 종목이어서 트레이딩에 좀 자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올라갈 때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올라가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재미를 볼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게 재미가 없으니까 수급이 몰리면서. 근데 또 그게 끝나고 나면 또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 대리님께서 안 살 것 같은데 라는 표정으로 저를 좀 바라보신 느낌이었어요. 네,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오늘 죄송해요 권 대리님, 이지는 못 살 것 같고요. SL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고민스럽네요. 조금은 호텔에 대해서 저도 한껏 좀 움츠러든 상태라서요. 쉽사리 오늘 이 전방산업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손이 나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빠르게 결정할게요. SL도 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역시나 매수하지 않을게요. 대신에 지금 오늘 하나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 그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정 대표께서 GS 리테일에 대해서 박앵커 오늘 꼭 매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좀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내수주 방어적인 매력을 안고 있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도 상당히 선전합니다. 박 차장님 의견 어떠세요? 살짝 짤막하게? 글쎄요, 뭐 많이 빠졌다라는 측면도 있고 지금 살린다라고 한다면 내수를 좀 살려야 되는데 이 판매 데이터는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슈퍼마켓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파라나스 호텔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내수가 활성화될 때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권 대리님께서는요? 저는 약간 좀 정부 규제가 많이 복합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은 현재 2%에 머물고 있는데 이게 1.8%까지 또 빠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적인 측면이라든지 물론 이제 주가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약간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뭐 정부 규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뭐 딱히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게 이제 GS 슈퍼마켓이 잘 나가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승 모멘텀을 작용은 할 수 있겠지만 뭐 계열사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본업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고민만 좀 가중된 느낌인 오늘인 것 같아요. 정말 고민스럽네요. 일단 네. GS 리테일과 서울 반도체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매도와 GS 리테일 매수를 놓고 고민 중인데 일단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 고민은 조금 더 이어져야 할 것 같네요. 여기서 두 분과 인사 나누고 추가적으로 제가 오후장에 또 치열하게 고민해서 내일 결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시각 12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